여러분들 10분 쉬고 들어오셨나요? 자, 그러면 바로 2차시 오리엔테이션 2부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국쌤이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할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죠? 자,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표를 아마 받았을 거예요. 이 시간표에 보면은요, 월요일 2, 3교시가 국어고요. 다음에 금요일 5, 6교시가 또 국어예요. 보니까 우리 평상시에 오프에서 수업을 할 때에는 1교시씩 하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는 2교시를 묶어서 2교시를 묶어서 블럭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은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이 국쌤과 같이 놀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와야 되는데요.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할지 되게 궁금하시죠? 자, 선생님은 먼저 첫 번째, 온라인 강의는 수업 30분 전에 올라갑니다. 우리가 분명히 시간표대로 수업을 운영할 건데 선생님이 막 며칠 전에 오늘 할 강의를 올리면 이 시간표의 의미가 없어지죠.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30분 전에 수업 30분 전에 영상을 올려요. 여러분들은 1교시 월요일 날 1교시에 수학을 듣고 그 다음 2교시 한 10시 15분 정도에 선생님의 국어 수업을 들으러 오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수업표를 잘 들어야 돼요. 잘 봐야 돼요. 수업 시간표가 지금 정확하지 않으면 선생님 왜 온라인 영상을 안 올렸지? 라는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수업 시간표를 잘 보고서는 참여해 주도록 하세요. 그 다음에 선생님의 영상 강의는 30분 정도로 짜서 올릴 거예요. 나머지 15분은 여러분들이 할 활동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거의 45분 이내에 수업을 끝낼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어떤 방식으로 나의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까 고민되시죠? 자, 그거는 선생님이 수업 중간중간에 말하는 내용,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는 교과서에 적어야 돼 라는 내용, 그 다음에 스스로 해야 하는 학습활동, 우리 교과서에 보면 뒤에 학습활동 있죠. 그 학습활동을 쓰는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. 그럴 때에는 자 얘들아 교과서에 이거 쓰자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의 영상을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들이 학습 활동을 다 쓴 다음에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 영상을 강의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나는 글씨 쓰는 게 굉장히 빨라. 그런 사람은 일찍 끝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내가 글씨 쓰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너무 느려. 그러면 어쩌면 45분이 넘을 수도 있어요. 최대한 여러분들의 45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짤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선생님의 영상을 재생과 정지 버튼을 적절하게 누르면서 활용을 하도록 하세요. 자, 그 외에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질문들이 있다면 그리고 나 선생님께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어 온라인 클래스 커뮤니티에 올려서 선생님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. 이제 과제 제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. 우리 신창중학교 선생님들은 모든 과제를 다 원드라이브에서 받는다고 약속을 했어요. 물론 다르게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도 또 계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선생님도 원드라이브를 사용할 건데요. 선생님이 아직까지 이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원드라이브로 과제를 어떻게 받는 건지에 대해서 감을 잘 못 잡았어요. 물론 이제 좀 이런 거에 익숙한 학생들도 있어서 원드라이브 되게 쉬운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선생님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아직 숙지하지 못해서 요거는 조금 더 선생님이 더 숙지해서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공지할 수 있을 때 추후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. 자, 1학기 시험 안내에 대해서 할게요. 1학기 기말 중간고사는 보지 않습니다. 와,
여러분들 막 박수치고 있죠. 중간고사는 보지 않고요. 기말고사 단 한 번의 지필평가 60%, 그 다음에 수행평가 40%를 반영할 거예요. 이 수행평가 40%에는 무엇을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. 일단 중요한 게 지필평가이기 때문에 이 지필평가 60%는 선생님 지금 온라인 수업인데 어떻게 반영해요? 걱정되죠.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지필평가 60% 중에요. 온라인 수업에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내용도 이 지필평가에 반영할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이 온라인 클래스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 선생님들의 강의도 올릴 수가 있어요. 선생님이 그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려고 그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 선생님들의 영상을 한번 다 봤어요. 근데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가 여러분들의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. 그 선생님들은 EBS 교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엔에서 나온 3학년 1학기 수업이라 할지라도 자습서, 미래엔 출판사에서 출간한 자습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계세요.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 한번 8페이지 펴보세요.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펴봤거든요. 8페이지를. 교과서 8페이지를. 그랬더니, 이게 다른 거야. 그래서, 이거는 안 되겠다. 만약에 이 강사 선생님의 강의를 올릴 경우에 우리 신창중학교 아이들이 자습서나 또는 EBS 교재를 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선생님이 그 선생님들의 강의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생님이 그 강사 선생님들의 강의를 쓰지 않는 이유는 선생님이 이 지필평가를 내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그 선생님들의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하고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으로 아마 시험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. 아마가 아니라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온라인 수업 영상도 잘 듣고 계약하면 선생님 국어 수업 잘 들으면 지필평가는 만점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지필평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수행평가 항목 40%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게요. 수행평가 40%는요. 일단 첫 번째, 심미적 체험의 소설 쓰기 10점. 심미적 체험의 소설 쓰기가 뭘까? 궁금하시죠?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로 들어갈 1단원 문학과 문학의 삶에서 심미적 체험을 다룰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미적 체험의 개념을 잘 익혀서 나의 심미적 체험은 뭘까? 한번 고민해보고 그 심미적 체험을 토대로 소설을 쓰면 되는 거예요. 그게 10점. 그 다음에 독서 활동. 여러분들 이미 집콕 독서라고 해서 독후감 한 편씩 썼죠? 그 독후감에서 5점, 앞으로 써야 할 독후감 한 편에서 5점 해서 독서활동 10점을 반영할 거예요. 선생님이 이 과제 제출은요, 지금 개학이 언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개학이 더 늦춰질 경우에는 아마 원드라이브로 받겠지만 계약이 그래도 좀 빠른 시일에 올 수 있겠다 싶으면 계약하고 받는 걸로 할게요. 모두들 일단 먼저 집콕 독서 독후감은 한 편 써 놓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쓰기라는 수행평가를 10점짜리를 볼 거예요. 이거는 우리 교과서의 4단원의 설득의 힘이라고 있어요. 거기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서론, 본론, 결론을 지어서 글을 한 편 쓰면 돼요. 물론 주제는 선생님이 정해주는 주제로 글을 쓰면 됩니다. 수업 참여도는요. 이렇게 온라인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이라든가 선생님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, 그 다음에 학습 활동 내용 부분이 교과서에 다 적혀 있어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런 교과서에 적힌 활동을 보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잘 참여했구나 라는 걸 판단해서 선생님이 점수 10점을 줄 거예요. 선생님의 수업 참여도 평가는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
선생님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잘 쓰면 아마 수행평가도 만점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마치고요. 이제 다음 여러분들의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교과서를 보면 맨 처음에 목차가 나와 있죠? 교과서 지금 안 가져왔다고요? 자, 선생님 지금 영상 정지 버튼 잠깐 누르고 빨리 교과서를 가지고 오세요. 자, 됐죠? 자, 그러면 일단은 우리 문학과 삶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봅시다. 이 문학과 삶이 바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도 하나 들어가요. 심미적 체험의 소설 쓰기라는 부분이에요. 심미적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. 바로 이 소단원 1, 상처가 더 꽃이다. 유한진 씨가 쓴 시에 심미적 체험에 관해서 우리가 학습할 시간이 있어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상처가 더 꽃이다 라는 심미적 소설의 시를 한 편 보면서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문학에는 우리 인간의 삶이 다 반영돼 있어요. 그래서 이 노새 두 마리 속에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이 노새 두 마리가 조금 소설이 길어요. 근데 우리가 이 긴 소설을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는 소설 속에 빠져들어야 돼. 이야기 속에 빠져들면 시간이 굉장히 금방 가요.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막 궁금해져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속에 푹 빠져서 공부를 하다 보면 더 재미있고 더 빨리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문학과 삶을 배우고요. 바로 옆에 3단원으로 바로 갈게요. 국어와 소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. 국어와 소통 속에는요, 이 부분은 문법이에요. 여러분들 이미 알죠? 문법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외워야 되죠. 그래서 이 부분은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외워서 시험을 봐야 돼요. 그래서 첫 번째 국어의 의문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. 국어의 의문은요, 의문이라는 게 말을 이루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문이라고 얘기해요. 예를 들어서 창문이라는 게 있어요. 창에서 소리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죠? 치읓, 이응. 이 세 개의 의문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우리 문법 요소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국어의 의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. 두 번째, 통일을 향한 국어의 길은요. 우리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다르잖아요. 그 다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남북한이 서로 잘 통하는 언어를 만들 수 있을까?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. 자,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네모칸 요 두 부분을 친 부분이 바로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 두 부분 지필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. 자, 나머지 이제 2단원 읽고 토론하기, 4단원 설득의 힘을 잠깐 볼게요. 이 파란색 부분은요.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. 읽고 토론하고 이 부분은요. 독후감 쓰는 거, 독서활동 10점, 설득의 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장하는 글쓰기 10점. 자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간색은 지필평가 부분, 파란색은 수행평가 부분이라는 걸 좀 익혀두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지금 아마 똑똑한 친구들은 여기 지금 목차에도 막 썼을 거야. 이 부분은 지필평가 부분, 이 부분은 독서활동, 이 부분은 주장하는 글쓰기, 수행평가. 자, 이렇게 쓰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선생님이 말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해서 책에 잘 써놓도록 합시다.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에 잘 참여하셨나요? 선생님이 사실은 길게 영상을 준비했다가 1차 시, 2차 시를 좀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요. 아마 다음 주에도 선생님이 원래는 30분
끝내 한 차시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좀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는 적응 기간으로 짧게 해주세요 라는 부탁이 있어서 선생님이 아마 다음 주까지는요 짧게 수업을 이끌어 갈 거예요.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적응 시간이 끝나면 우리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돼야 되겠죠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마치고요.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들죠. 힘들지만 이거는 혼자만 겪는 힘듦이 아니라 다 같이 지금 이겨내야 할 힘듦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점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.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. 안녕.